네, 이번 시간에 우리 중국 회계에서 1037호, 국제회계 기준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는 가끔 뭐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고, 근데 실무에서도, 시험보다도 실무에서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판단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보다도, 그래서 판단형이 들어갈 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판단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이제 정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조건, 일단은 인식조건.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부분하고 인식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네, 우발부채, 우발자산. 요 이제 개념을 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뭐 이렇게 시험 객관식 여기는 계산 문제,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오겠죠. 측정은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는 분야고, 실제로 근데 이쪽 분야는 그 계산 문제보다도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의하고 판단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보다도 실제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은 좀 간단하게 좀 난이도가 중 이하로 나오면 이제 기준서에 충실한 문제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중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는 우리 기준서 상에 이제 실무 사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 텐데, 실무 사례 파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좀 중간 난이도 이상 문제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다른 기준서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기준서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준서 문구 상에 보시면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에도 적용한다. 이런 거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서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적용한다.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미이행 계약에서 생기는 경우도 우리가 적용하는데, 다음을 제외한 미이행 계약에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손실부담 계약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손실부담 계약은 우리 적용 범위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기준서 상에 손실부담 계약이란 무엇인지 나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계약에서 생기는 경우는 이게 그 충당부채 이 기준서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 정확히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충당부채, 첫 번째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준 거예요. 실제 이 개념 갖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그래서 어떤 걸 키포인트 잡으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확실한 부채, 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서만 키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개념, 확률과 이제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충당부채 우리가 금액을 측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불확실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측정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측정.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렇게 요 문제가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채는 뭐 우리 기준서 여러 번 나오죠. 부채. 그래서 부채는 이제 과거 사건, 제일 중요한 게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에 대해서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사건이고 현재 의무.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원의 유출. 자원의 유출이니까 이제 금액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 발생 사건. 의무 발생 사건이 이제 요 기준서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충당부채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의무 발생 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의무, 어떤 이벤트가 생겼으면, 그 이벤트에 관련된 의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생기는 사건을 의무 발생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충당부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다. 그 의무를 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법적 의무. 법적 의무는 명시적 암묵적 주권에 따른 의무하고 법률 형식적인 의무, 네, 그 밖의 법적 흐름 그래서 있고, 네, 의제 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의제 의무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요거하고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의제 의무 첫 번째는 과거의 실무 간행, 발표된 경험 법칙, 구체적으로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 상대방의 포방함. 과거의 실무 간행, 경험 법칙,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포방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법적, 민법, 약간 세법에도 나오는데, 신의성실?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신의성실. 법에 어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률이나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서로 간에 서로 합의된 신의성실하게 따라야 되는, 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행적으로든 간섭적으로든 어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간행적으로 어떤 제품을 하면 뭘 함부로 해주더라. 간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주더라. 다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기업은 이제 의무가 생긴 거고 고객은 이제 권리가 생긴 거죠. 함부로 해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의무.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의 결과로 기업에 해당 책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 갖도록 함. 요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죠. 의무하고 권리가 이제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래, A라는 기업이 의무가 생겼고, 고객이 권리가 생겼고, 이걸 다 인지하는 겁니다. 신의성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제 의무라는 거는 이제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권리예요. 권리고, 이 의무를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회피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명시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발생 사건, 다시 읽어드리면, 이제 해당 의무 이행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생기가는, 의제 의무하고 법적 의무, 이 두 개 가지가 생각해 하는 게 이제 의무 발생 사건입니다. 이제 의제 의무는 간섭, 간행,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 성실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우발 부채 보겠습니다. 우발 부채. 우발 부채는 이제 다음 1이나 2에 해당하는 의무, 그러니까 1이나 5하죠. 5화. 우발 부채.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과거 사건, 밑에도 보시면 과거 사건, 둘 다 이제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이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생겼는데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 것이 잘 모르는 거죠. 생기지 않는 그 모르는 거에서 따르는 의무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과거 사건이 생겼으나 가와 나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 의무, 인식하지 않는. 이런 인식하지 않는 선지문. 그러니까 우발 부채는 여기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재무제표상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가는 겁니다. 주석 공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자원을 우리 그 부채 개념에, 일반적인 부채 개념에 이제 맞지 않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채 개념에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측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유출 가능성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발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발 자산 보겠습니다. 우발 자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과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과거 사건이 생긴 거고, 경제적으로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우발 자산 같은 경우는 과거 사건이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단어만 바꾼 거죠.
여기서 우발부채하고 우발자산은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발부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우발자산은 뭐 단어 하나 바꿨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손실부담계약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매출을 이제 10,000원이죠, 10,000원. 10,000원 했어요, 10,000원.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 이런 거죠, 공사. 매출한 거는 확정됐죠, 확정됐고, 이제 원가. 장기간 투입해서 우리가 원가를 투입하는 경우는 올해는 뭐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내년도는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원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원가는 이제 늘어날 수 있죠. 원가를 늘어날 수 있는데, 그 계약서 상의 원가를 고객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손실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원가를 우리가 기업이 일부 부담한다. 이 넘는 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한다. 그러면은 손실 부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손실 부담 계약을.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채를 인식하라는 게 손실 부담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쪽 뒤에 다시 또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경제적 효익, 이게 매출 쪽이죠, 매출. 경제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죠, 손실. 그 다음 구조조정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구조조정은 일반적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하고는 그 밖의 부채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충당부채하고. 충당부채도 이제 부채의 일종이에요. 부채의 일종인데 이제 마트에 충당이 있는 붙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뭐가 불확실하냐면 시기하고 우리 이제 금액,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언제 나갈지 모른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충당부채는 이제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충당부채 개념 자체가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게 이제 충당부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섞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매입채무하고 미지급 비용하고 다른 거죠. 이것들은 이제 다 결정된 거죠. 시기하고 금액이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표시할 때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 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그 밖의 부채 일부로 보고한다.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준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당부채가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이제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한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당부채와 이제 우발부채의 관계를 보시면, 이제, 충당부채는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에 보시면 재무제표 부채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발. 그러니까 우발이라는 자체가 우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만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발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우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어떻게 구분하냐. 충당부채는 형제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가능성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부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채로 인식하죠. 부채란 이게 부채의 정의입니다. 그냥 충당부채는 부채의 하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발부채는 무엇이냐? 우발부채는 가와 나의 이유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 안 되겠죠, 당연히 우발부채는. 그래서 기업이 경제 효益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그러니까 현재 의무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요 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채 우리가 보시면 이제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이제 현재 과거 사건, 현재 의무입니다. 현재 의무. 현재 의무인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매입 채무 같은 이제 시기하고 금액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확실했는데, 충당부채는 시기, 금액이 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고, 요 자체에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유출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측정, 이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이제 우발부채는 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이 아직 그 낮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측정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부채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성격이.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충당부채 인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이거 말씀드리고 확률이 좀 들어간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과거 의무고 생겼는데 뭐 과거 현재 의무가 이제 아닌 거는 당연히 우발부채인데, 현재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으로 측정할 수 없거나 그러면 이제 우발부채를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계속 이제 비슷한 말을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의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의 개념과 달리 충당부채에서는 이제 법적 의무하고 의제 의무가 이제 가로로 쳐서 들어갔습니다. 의제 의무. 의제 의무는 이제 간행 간섭적으로 공표돼서 서로 간에 신의 성실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쪽은 권리고 한쪽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누군가한테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이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한 거죠. 회피가 불가능한 거예요. 요 개념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회피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A 방법 B, 내가 A를 선택하면, 미래에 A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의무를 지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피 불가능한 거를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원 유출이 높다. 그 다음에 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못할 경우는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요거 경제 효익이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하고 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요 개념이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
이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인 용어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의무.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고, 회피 불가능하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현재 의무. 현재 의무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드물지만 현재 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부채, 의발부채, 의발자산 실무에서 이제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충당부채 인식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부터, 그 다음에 의발부채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당부채냐, 아니냐.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제 부채를 인식하면 재무비율 같은 게 좀 안 좋아지니까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충당부채가 아니라는 걸 많이 주장하고, 충당부채가 아니면 우발부채냐? 요거 갖고도 또 많이 또 이제 악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발부채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판단에 이제 근거, 이건 주소가 나가니까. 주소가 나가죠. 그러면은 이 우발부채가 내가 보기에는 충당부채인데 이 회사는 왜 우발부채를 공시했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식의 리스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가급적 회사는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이제 공시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하죠. 이게 그래야지 아무 티가 잘 안 나니까 우발부채에 있든 충당부채에 있든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 기한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 기관이 현재 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판단은 언제 하냐? 보고 기간 말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당부채 판단은 보고 기간 말에 해라. 보고 기간 말에 하고 발생 가능성을 봐서 존재할 가능성이 좀 높으면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확률적 충당부채 개념 자체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와 금액이 이제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생기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호기한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이때 보고기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한다. 보고기한 후 사건.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의 정보뿐만 아니라 보고기한 후 사건도 우리가 추가로 고려하라는 거죠.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번 보시면 이제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 기준 충족하는 경우는 충당부채.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더 높고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 부채 개념을 부채 개념을 충족한 거죠. 두 번째는 보호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게 반대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출할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발부채를 공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 미만의 확률이지만 제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발부채로 공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 보시죠. 그럼 과거 사건은 현재 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 사건을 의무 발생 사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의무 발생 사건이죠. 회피가 안 되는 거예요. 회피. 의무 발생 사건인 거는 회피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발생 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뭐냐면 미래에 어떤 기업이 판단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판단이 기업이 할 거잖아요. 이때 판단하더라도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의무가. 근데 어떤 미래에 어떤 판단해 어떤 그 선택 의사결정 중에 하나를 하게 할 때 의무가 사라져요. 의무가 제거돼.
그러면은 그건 현재 의무가 아닌 거죠.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멘트,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거 사건으로 생긴 의무 이행 외에는, 의무 이행 외에는 시험시적인 대안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일이나 이 경험에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법으로, 법으로 그냥 집행하면 공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에 회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소송이겠죠. 소송으로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으면 법으로 집행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벌금, 이런 과태료 기준은 이제 현재 충족한 거죠. 현재 충족. 그러니까 아직 뭐 과태료 고지서하고 이제 벌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액션을 한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행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제 의무 관련해서는 기업이 의제 의무가 이제 아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행적으로, 간섭적으로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한쪽은 권리, 한쪽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의무에 관련해서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요 관련해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의제. 상대방이 있도록 하니까 의무를 해야죠. 상대방이 없으면 의무를 못 하니까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미래 시점에 예상 재무 상태가 아니라 보고 기간 말에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말을 재무 상태로 인식한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인데 이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 미래 기업에서 생길 원가, 미래 영업에 생길 원가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 충당 부채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게 보시면 미래 영업에 생길 원가잖아요.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 요 개념을 정하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업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근데 우리가 기업이랑 지금 현재 A라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미래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생기는 회피 가능한 거잖아요. 이 미래 영업에 생기는 원가는 회피 가능한 거예요. 현재 시점. 내가 미래에 그 영업을 해야지만 원가가 생기는 거고, 영업 안 하면 원가가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충당부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요런 게 또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무가 회피 불가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을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원가가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생기는 원가는 충당부채 당연히 아닙니다. 보호기한 말에 존재하는 부채말을 재무상태. 보호기한 말 현재 존재하는 부채말을 재무상태로 인식한다. 그래서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요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요 문구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에 기출한 문제, 외부 시험 보면 요 표현을 독립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립적이다, 아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현재 의무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맞는 거예요. 문구가. 그래서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본다. 이렇게 이 표현을 관계없이라는 걸 독립적으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은 기업의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해당 의무 이행에 경제 효익이 있는지 자원 유출을 불러온다. 범칙금은 이제 돈 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상업적 압력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공정에 특정 정화장을 설치하는 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운영 방식 바꿀 수 있는 거죠.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 행위로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지출을 해야 할 현재 의무는 없으며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회피 가능하냐, 기업이 회피 가능한 의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예가 상당히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에는 해당 의무의 이행의 대상은 상대방 중에 상대방이 존재한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의무는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해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은 특정할 수 있지만 특정인이 될 수 있지만 비특정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딱 집어냈을 때 여러 명이 일반 대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핑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상대방이다. 누구한테 우리 제품을 사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할 수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한 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반드시 일일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핑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룹핑을 해야지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게 과거 우리 제품 사간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 과거에 환부 조치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핑은 일단 해서 그러니까 특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이어도 되는 거고 개인이어도 되고 하여튼 특정해야 된다. 완전히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대상할 수가 있죠. 그 기업이 이제 영업 같은 게 모든 사람을 대상을 하면 모든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상대방이 그룹핑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할 때는 측정 가능성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몇 명이 그 대상이 아는지 측정 가능성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일어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정화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법률에서 그러한 환경 오염을 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정화 의무를 의제 의무로 공개적으로 수용한 이거 나왔죠. 정화 의무를 의제 의무로 공개적으로 수용한다면 이제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수용한다면 해당 법률 개정 시점이나 그 기업 공개적인 수용 시점에 그 환경 오염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